안녕하세요. 앞출 ASMR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압출해드렸던 30대 여성분 좌측 압출해드리면서 이 피부 이야기 해볼 건데요. 압출량 자체는 아주 많지는 않으세요. 타고난 피부에 피지가 많은 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이분이 지금 피지 억제제를 좀 드시고 계셔서 그 피지 억제제 영향으로 그러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증상을 보면 타고난 피부가 피지가 많은 거면 유존에 비해서 T존이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여드름이고 염증이고 T존에 더 심해지는데 지금 지난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T존에서는 건조한 접살 여드름이 약간 있는 정도고 오히려 압출량도 유존에서 더 많고 염증도 더 심하고 해서 타고난 피지 분비량의 문제보다는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피부가 뒤집어지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춘기 때도 여드름이 좀 있기는 하셨대요. 그래서 아주 피부 문제가 트러블이 없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지금 이제 성인이 되면서 사춘기 때 그런 트러블들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원인은 그때는 아마 성장기 호르몬 영향으로 트러블이 올라온 거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얼굴 전체적으로 올라오거나 T존이 조금 더 심했거나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여드름과 염증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볼 아래쪽 유존에서 여드름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쪽에서 염증도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성인 여드름이라고 하는 증상은 이렇게 모델분처럼 유존에서의 증상이 더 심한 게 특징이죠.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여드름이 심해질 때 생활 습관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위들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이제
압출해 드리는 부위는 볼 쪽인데 모델분이 가장 증상이 심한 부위는 턱이랑 목 쪽이세요. 그에 비해서 볼 쪽은 상대적으로 그냥 좁쌀 여드름, 피지가 쌓이는 느낌으로 올라오는 좁쌀 여드름 위주이지 염증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먹는 것보다는 저는 수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본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때는 볼 쪽으로 좀 영향이 좀 커요. 볼 쪽으로 염증이 좀 심하게 올라오실 때는 오히려 저는 먹는 거에 의한 만성 이 알러지 반응이 아닌가. 막 땅콩 알러지, 뭐 새우 알러지, 복숭아 알러지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을 때 심하게 간지럽고 막 재채기 하고 콧물 나고 두드러기 올라오고 숨 잘 못 쉬겠고 이런 수준의 그런 좀 강한 알러지 반응이 아니라요. 먹으면 가볍게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정도의 그런 가벼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도 해요. 지연형 알러지 반응으로 해가지고요. 그럴 때는 본인이 먹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반응이 오니까 알러지가 있다는 거를 자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평소처럼 밥 먹었는데 얼굴이 뒤집어졌는데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염증이 올라오면 조금 염증 자체가 좀 심하게 올라옵니다. 지금 요 상황보다는 좀 상황이 심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으로 알러지 반응이 의심되나 하고 검사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턱 쪽으로 증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요런 양상의 염증 그리고 부위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을 여드름의 원인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은 이것도 남성 호르몬에 대한 영향이에요.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그렇고요. 육체적인 스트레스, 피곤함이나 이런 수면 부족이나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막 이런 발생을 하면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면 몸에서는 그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려고 스트레스 저항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이제 부신피질에서 나오는 부신피질 호르몬이고요. 우리 그 호르몬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 양약 중에 스테로이드 연고 막 이런 거 있죠. 주사 스테로이드제도 있고 그리고 막 그 운동선수들 요즘 로이더 해가지고 남자분들 근육 막 키우실 때 그런 주사 맞고 막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스테로이드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그 피곤한 상태에서 버티려고 약간 도핑 같은 걸 하는 거죠. 몸 셀프로. 그런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몸이 피곤하면 막 분비가 되는데 몸에서도 결국에는 그 스테로이드를 만들어내는
조직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그 호르몬들이 뽕뽕 나오지는 않겠죠. 이제 우리 뭐 호르몬 분비기관으로 유명한 그 갑상선이나 이런 성선, 그러니까 여자분들 난소 이런 데처럼 호르몬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 부신피질 호르몬은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거기가 그렇게 생겼어요. 안드로젠이라는 남성 호르몬도 같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적으로도 피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거기에 안드로젠까지 나오면 이 안드로젠이 피지 분비량을 늘려버리거든요. 물론 이 안드로젠이 기본적으로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성장기에도 분비가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의한 영향으로 염증이 나는 경우가 꼭 이때만 그렇게 스트레스성 반응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 연령대에서 성장기를 지난 상태에서 여성분들이 이렇다는 거는 스트레스 영향으로 그 호르몬 분비에 과량 분비가 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의심할 수 있는 피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피부 상태를 보면 꼭 여쭤봐요. 수면은 좀 어떠세요? 근데 모델분도 불규칙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피부가 지금 나랑 많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 내 수면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너무 조금 자거나 아니면 잠을 깊이 못 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3달 만에 환자분 한 분 오셨는데, 모델분이랑 피부 상태가 좀 비슷한 상황이신 거예요. 그래서 컨디션은 좀 어떠시냐 라고 물어봤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받으셨대요. 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잠도 좀 잘 못 자고 한동안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을 못 자시는 거면 사실은 본인 혼자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누가 스트레스 받고 싶어 하겠어요. 어떻게든. 스트레스 안 받고 싶지. 뭔가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실 때는 막 피부 트러블도 올라오고 수면도 안 좋아지고 하실 때는 치료를 좀 같이 받으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한의원이니까 오늘 침 치료해드리고 이런 스트레스성 반응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한약도 같이 처방을 좀 해드렸어요.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을 때 피부와 관련된 처치만으로는 해결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분도 수면이 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수면이 안 좋은 게 해결이 안 되면 피부와 관련된 뭐 지금처럼 압출을 하신다든지 약을 드신다든지 하셔도 완전히 가라앉지는 못하고 또 증상이 재발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약을 먹으면 뭐 증상이 개선이 되기는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가 다시 악화됐다가 이런 거에 반복일 거예요. 지금 모델분은 판토텐산하고 피지옥드제를 조금 드신대요. 그래서 약 드시고 조금 효과를 보시긴 하셨다더라고요. 네. 문제는 그런 판토텐산과 피지옥제제가 이런 여드름이 올라오는 근원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거라서 그걸 드시면서도 수면에 관한 신경도 좀 써주시는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아래턱 쪽으로는 손을 좀 대셨는지 더 많이 덧난 부분들이 있네요. 지난 영상에서 먹는 거 주의하라고 안내 드리면서 알러지 반응 말씀을 드렸어요.
볼 쪽으로 염증이 좀 심한 경우에 이 지연형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문제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요. 근데 꼭 그거 아니더라도요. 알러지 반응이 아니더라도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들은 위장벽을 자극해서 소화기관 내 염증 물질들을 좀 더 많이 분비되게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특히나 코가 쉽게 가렵고 빨개지고 하시는 분들이요. 먹는 거에 영향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코에 염증도 잘 생기고 그런다라고 하면 그런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름진 음식도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피지는 포화지방산이거든요. 체내 포화지방산이 많아지면 피부 여드름 증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증 많이 올라오고 이런 피지성의 트러블도 많이 생깁니다. 식물성 오일들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죠. 그런 거 말고 아예 튀겨서 나오는 그런 요리들이나 고기, 동물성 지방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드시면 몸속에서 이제 포화지방산이 높아지면서 이런 여드름성의 문제들이 잘 생깁니다. 실제로 채식하면서 식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피부에 유분기도 엄청 많이 줄으세요. 한번 식습관을 얼굴에 유분기가 너무 많아서 번들번들거려서 불편하다 싶으시면 식습관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설탕, 단순당을 이용해서 정제당을 이용해서 만드는 음식들도 피지 분비량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이론적인 이런 걸 이야기를 하자면 인슐린 분비며 뭐며 얘기할 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너무 단 음식은 또 쉽게 피지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얼굴에 유분기가 굉장히 막 많고 이러던 분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식단 바꾸시면서 얼굴 피지감이 줄었다고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지에 문제가 이제 있어가지고 식습관의 문제로 피지량이 많을 때 식습관을 개선을 해주면 피지도 줄고 자연스럽게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활관리를 잘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자, 왼쪽 앞줄은 턱 쪽에 좀 큰 염증들이 있었고요. 거의 다 앞줄이 끝나가네요. 여드름 씨앗이 엄청 크거나 하진 않으셔서 그래도 좀 꼼꼼하게 봐드리느라고 중간중간 이렇게 씨앗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아마 피지 억제제를 먹고 계셔서 씨앗들이 이렇게 작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피지 억제제를 먹는 동안에 얘네가 다 해소가 돼서 피지 억제제 끝나도 큰 여드름으로 안 올라오면 다행인데 약만 먹고 증상이 개선되면 나중에 피지 억제제 중단하시면 증상이 리바운드 양상으로 확 나빠질 수 있어서 피지 억제제 먹는 동안에도 피부가 좋아진다고 관리에 소홀하지 마시고 중단할 때를 대비해서 꾸준히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오늘 앞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